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김정민입니다. 얘들아, 바로 강동 고1 기말고사 예상 문제 두 문제 받았을 텐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 문제 보면 이 문제는 뭐야? 우리 기말고사에 나올 3단원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하고 문제 읽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7개의 칸이 있네. 7개의 칸에 숫자 0부터 6을 집어넣을 거래. 집어넣는데 색칠한 칸, 이 색칠한 칸, 여기가 색칠한 칸이야 얘들아. 색칠한 칸을 포함해서 가로 5줄의 합과 세로 한 줄의 3칸의 합이 같은 경우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야. 라고 봤다면 너네가 이 노란색 칸이 이 문제의 핵심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 해서 이 노란색 칸에 바로 0부터 6을 다 때려박고 문제를 푸는 걸까? 아니야. 이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숨겨진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가로 5칸과 세로 3칸의 합이 같다는 거야.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안에다가 숫자를 결국 다 써줄 거야. 0부터 6까지 0, 1, 2, 3, 4, 5, 6까지 다 써줄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칸은 한 번 더 더해지지 않겠니? 한 번 더 더해지지 않겠니?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미지수 A라고 쓴 거야. 괜찮아? 이게 뭐가 될까? 여기의 합과 여기의 합이 같으니까 이 식은 지금 다 더한 거지 얘들아. 다 더한 거니까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짝수. 뭐 좀 고급지게 쓰자면 이 K라고 써줄 수 있어. 괜찮아 얘들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보니까 0부터 6을 다 더하면 21이 나오겠네. 21이 나오고 더하기 A가 짝수라는 거야. 그치?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A가 뭐다? A가 홀수라는 거야. 그치?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해야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즉 우리는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줄여줬어. 원래 노란색 칸에 0부터 6까지 다 넣으려고 했는데 7개나 넣어야 되는데 우리 1, 3, 5만 넣으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즉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이라는 건 노란색 칸이 1이라는 거야. 두 번째 A가 3일 때 마지막 경우 A가 몇일 때? 5일 때 라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하고 봤더니 A가 1일 때 보자. A가 1을 넣었어. 그러면 이 총합이 몇이 돼야 돼? 22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세로줄만 보자. 세로줄. 이 세로줄만 봤을 때 이 세로줄의 합이 뭐가 되겠니? 1을 넣었으면 22의 절반인 11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 노란색 칸에는 우리가 지금 1을 넣었어. 즉 위에 칸과 아래 칸의 합이 몇이 돼야 되니? 10이 돼야 되는 거 알겠니? 즉 우린 1을 제외한 숫자 중에 합해서 10이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 6, 4. 또 5, 5는 똑같은 숫자 2개니까 안 되고 4, 6, 5, 6, 4밖에 없네 결국. 괜찮아 여기까지? 즉 A가 1일 때 우리는 쌤이 빨간색 네모친 저 세로 칸에 6이랑 4를 배열해주는 경우 총 2 팩토리얼 곱하기 나머지 숫자 몇 개 있어? 4개를 앞에 있는 가로줄 4개에 배열해줘야 되겠지? 4팩 해서 A가 1인 경우는 48까지 나오겠다. 괜찮아? 4팩이 24, 2팩이 2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A에 3 넣어보자 우리. A에 3을 넣어보자. A에 3을 넣는다면 전체 합은 24가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숫자의 합은 12가 될 거야. 그치? 3 넣으면 24하고 절반이면 12니까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3을 넣어줄 거야. 즉 이 빈칸 2개의 합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 얘들아? 즉 9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니? 6, 3인데 6, 3부터 시작하려고 봤더니 3이 여기 있네. 즉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5랑 4밖에 없네. 괜찮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이랑 똑같겠네. 5랑 4를 배열해주는 경우 총 몇 팩? 2팩 곱하기 나머지 4개 배열해주는 경우 4 팩토리얼 해서 얘도 48가지네. 마지막 우리 5 보자. 5도 넣으려고 봤더니 5 넣으면 합이 26이 될 거고 2는 절반에 13이 될 거야. 여기 안에는 우리 숫자 5를 넣었지. 즉 빈칸 위아래 두 칸의 합은 8이 돼야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8이 될 수 있는 숫자 떠올려 보면 6, 2 있네 바로. 6, 2. 그리고 5, 3 했는데 5 이미 썼네. 안 되고 4, 4는 같아지니까 쓰면 안 되겠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C랑 똑같지? 한 번 더 해줄게. 세로 칸, 빈 칸 두 개에 6이랑 2를 배열하는 경우 2 팩토리얼 곱하기 나머지 빈 칸 4개를 배열하는 경우 4 팩토리얼 해서 48가지가 나오네. 즉 우리는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모두 뭐 해야 되니? 쌤이 액션 나눠준 거니까 다 더해야 되지? 합의 법칙에 의해서. 즉 48 더하기 48 A 그냥 우리 고급지게 48 곱하기 3 해버리자. 그럼 몇이야? 144 나오네.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44야.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야.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앞에 있는 짝수, 홀수 판별하는 건 우리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풀었을 거야. 지금쯤이면. 이 식만 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액션 나눠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다음 문제 가보자. 다음 문제는 딱 보니까 행렬이 나온 걸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 범위의 4단원 행렬 파트 문제네. 하고 문제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뭐 나오니 얘들아? 아, 이 문제는 요놈이 보이네요. 요놈이 보이네요. A의 24승. 즉 무슨 문제? 행렬의 거듭 제곱 문제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니? 하고 봤더니 A의 24승을 해주기 위해서 쌤이 거듭 제곱 문제의 접근법이 뭐라 그랬어? A를 계속해서 제곱을 해줘서 알 수밖에 없다 그랬어. 제곱을 해줄 때 뭐가 나온다 그랬니? 총 3가지. 규칙이 있거나 자기 자신이 되거나 마지막으로 단위 행렬이 되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어. 해서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A 행렬에 2랑 0을 곱한 행렬이야. 얘를 만들어주려면 얘와 얘를 더해줘야 되지 않겠니? 괜찮아 여기까지? 행렬의 곱셈에서 뭐가 되니까? 결합법칙은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즉 A 행렬에 3이랑 마이너스 1과 더하기 A 행렬에 마이너스 1과 2를 더했더니 뭐가 돼? A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네. 그리고 이 행렬은 뭐야? 마이너스 9 3으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또 마이너스 3으로 빼주면 3이랑 1로 바꿔줄 수 있네. 즉 쌤이 지금 얘를 얘로 바꿔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하고 문제를 봤더니 결국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계속 A 앞에다가 A를 곱해줘야 돼. 해서 보니까 한 번만 곱해줘 볼게. 일단은 A의 2의 영행렬은 마이너스 3의 3행 3, 1, 2 될 거고 여기에 A를 내가 제곱해 줄게 앞에. 그러면 얘는 2의 0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앞에다가 A를 곱해 줬는데 얘 실수니까 쌤 이렇게 써줘도 될까? 이렇게 써줘도 될까? 하고 봤더니 A 3, 1이 뭐야? 마이너스 9, 3이네. 즉 얘는 마이너스 3A에 쌤 처음에만 좀 많이 써줄 거야. A에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 3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네. 쌤 왜 여기까지 해준 줄 알아? 얘랑 꼴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우리 결국 이 문제는 규칙성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A 세제곱까지 가보자. A의 세제곱은 이 0은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요식, 즉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뭘 곱해? A를 한번 더 곱한 거야. A를 곱하고 뒤에 3이랑 마이너스 1이 더 있는 식이네. 괜찮아? 즉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A 3, 1 뭐였어? 마이너스 9,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의 3승 3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행렬로 바뀌게 될 거야. 쌤이 규칙을 찾을 땐 세제곱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했어.
하고 나서 세제곱까지 하고 보니까 행렬의 규칙성들이 보이니? 보이니? 즉 우리가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구해야 되는 A의 24승에 이 0은 우리 어떻게 써줄 수 있어? A의 3승 보니까 마이너스 3승의 3, A의 제곱 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A의 1승 보니까 마이너스 3의 1. 즉 여기는 마이너스 3의 24승이 되고 뒤에는 그대로 3. 어이구 얘들아 쌤 여기다 마이너스 안 붙였네. 괜찮니? 또 여긴 또 잘했네. 괜찮아? 즉 여기는 얘의 3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즉 얘를 내가 다시 해주면 얘 실수배니까 실수배는 곱해줄 수 있다 그랬지? 즉 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24승에 이 0을 곱한 거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3의 25승 그지? 근데 마이너스 3의 24승은 양수니까 여기는 3의 25승이 되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에 여기 양수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24승이 되는 문제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하고 나서 봤더니 얘가 뭐야? 얘가 XY야. XY야. 즉 X가 뭐니? X가 3의 25승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의 24승이 되겠네. 해서 X랑 Y를 저 식에 넣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지. 마지막까지 한번 넣어보자. 마지막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4X에 분의 Y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에 3의 25승에 분의 Y 자리에 마이너스 3의 24승이니까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될 거고 3의 24승 약분되고 얘 낙분되고 3만 남겠네.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4 곱하기 3으로 총 답은 12라고 써주면 되겠네. 사실 쌤이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건 사실 조금 특이한 문제야. A를 계속 거듭 제곱하는데 마지막에는 얘의 식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 이런 유형을 많이 봤을 텐데 사실 A의 24승에 뒤에 이 행렬까지 붙어있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야. 하지만 얘도 배운 개념과 같이 계속 제곱하다 보면 그리고 행렬의 결합법칙만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괜찮아 얘들아?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 안녕.